자, 전형 요소랑 전형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형 요소 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전형 요소는 대학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법의 구성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부, 서류, 논술, 적성, 면접, 수능 뭐 이런 것들이 갖다 전형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유형은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 했죠. 학생부 위주 전형이냐, 학생부 위주에서도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죠. 근데 이 교과 전형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세 가지로 나눠요.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형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자, 전형 요소가 전형 총점에서 기본 점수를 제외하고 실제 차지하는 비율. 우리 전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반영이 되는데 진학사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뭐 어디가 다 이런 모의지원 사이트 있죠? 다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고 성적만 잘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실제 반영 비율이 뭔지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오늘 이제 저랑 다룰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학의 최종 합격의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을 설정한 것입니다. 수시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겁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또 가장 많이 틀려진 게 뭐가 있죠? 영어 절대평가가 됐죠. 절대평가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합격 기준에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예를 보시면은 국수형사, 사탐이나 과탐이 두 과목이죠. 인문사니까 이제 사회 과목이겠죠. 뭐 생활윤리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요 3개 과목이 뭐 2등급을 찍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2등급 이내라든지 그리고 한국사는 4. 한국사는 필수인데요. 3등급 정도만 맞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조건이 다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한국사를 높게 적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 중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 예, 모의고사를 보면 뭐 3등급, 4등급 나온다. 근데 내신 성적은 1등급, 2등급이다. 자, 그럼 이런 학교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 12개나 있죠? 뭐 감시대라든지 건국대, 강대, 국민대 등등등등. 아주 수능하고 극심한 차이가 난다면 아마 한양대 정도는 가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교의 레벨이 약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경인 지역에 19개, 충청에 7개, 강원 2개, 경상 6개, 전라 2개. 자, 이렇게 수능 최저 비적용 대학이 48개 대학이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 이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절대평가로 등급 지정하는 학교가 17개 대학인데요. 이제 대부분이 1등급은 의치안입니다. 성대가 좀 특이하죠. 인문계 대학인데 글로벌 캠퍼스 용인이죠. 논술 전형에 있어서 1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영역으로. 그 다음에 2등급은 7개 학교 뭐 이렇게 있고요. 뭐 1등급이 몇 점 이상인지 다 알고 계시죠? 90점입니다. 자, 2등급 80점, 3등급 70점, 4등급 60점, 50점, 40점 이렇게 내려갔는데 한파대 같은 경우는 최저 영어를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야간 학부죠. 수능 최저를 적용할 때 영어 영역에 일정 등급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미반영하고 나머지 3개 영역을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 가톨릭대, 강릉 원주대, 숭시대, 한국 상기대 이렇게 4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요, 절대 평가가 돼서, 엊그저께 그 출제위원장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보셨어요? 수능 출제 방향은 이제 출제 난이도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낸다고 합니다. 보통 영어 과목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4%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절대평가되면 1등급이 몇 프로나 나올까요?
아마 지금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뭐 10%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 이 영어 과목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형 요소에서 영어를 전형 이제 과목이나 이런 데서 영어의 중요성을 낮춰버립니다. 지금 올해도 실제로도 그렇고요. 최상위권 대학은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등급간 점수랑 환산 점수인데요. 등급간 점수는 한마디로 대학의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군데 학교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빨간 글씨 있죠? 6등급. 자, 빨간 표시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앞에 지금 등급간 점수차가 1.5점이에요. 1.5점인데 6등급부터 3점이고 7등급에 10, 8등급에 10, 9등급에 21.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학생부 등급간 점수를. 대학에서 이렇게 점수차를 많이 벌려놓는 건 우리 학교는 5등급까지만 써. 6등급 이내 오면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99.9%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학생부 등급간 점수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필수 체크 요소입니다. 자, 이제 환산 점수는요, 지원자의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점수인데요. 이 환산 점수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요. 국수영탄 과목으로 해서 내신이 가중치를 안 두고 1.5 정도 나오는 이제 상위권의 학생입니다. 정규 라인권의 학생인데요. 외대를 집어넣고 싶어요. 영어 교사가 꿈인데. 외대의 환산 점수라면 몇 정도 나왔을까요? 1.2가 나왔어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어떤 전형을 하더라도 내신이 1점이면은 외대 서울 캠퍼스의 영어 관련 학과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1.5랑 1.2등급이면 엄청난 차이죠. 1.2면은 우리 연고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점수고 1.5면은 서성한 정도의 점수죠. 중경에서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 환산 점수 계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사이트 진학사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냥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대학 홈페이지에도 환산 점수 이렇게 낼 수 있게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정량평가랑 정성평가인데요. 자,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양.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지표화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교과별 등급이라든지 수능 점수. 자, 오늘 얘기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이런 줄 세우기 하지 말자.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부분을 보자. 자, 그래서 만든 건데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이 정량평가를 가급적 하지 않고 정성평가,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학습 동기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과정, 전공 적합성 이런 거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서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게 아니라 인성도 갖추고 정보에 대한 적합성도 갖추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머니랑 학생이랑 전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할 수 있는 건 정량평가적 요소뿐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에 영어 장문 대회를 나가서 정규에서 2등을 했어요. 교과 성적에는 4등급이야.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뭘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성적을 믿겠죠. 예.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한 요소고,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자리가 잡히려면은 조금 먼 것 같습니다.